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경남 지역 농업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메모드급 3차 추경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여기에 경남 함안과 함양에서 농산품 수출이라는 희소식이 들리면서 어려운 경남 농업의 극복 방안이 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 지역 농업 전문가입니다. 경남도 농정혁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규 거창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그리고 창원동읍 농협조합장을 지낸 바 있는 김순재 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농업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경남도에 미치고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좀 보고 계십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농업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먹는 거고, 뭐 코로나19로 하더라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산업 중에서는 가장 타격을 적게 받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네. 일부 화훼 농가, 그다음에 우유 등의 소비가 좀 부진하여 관련 협동조합들이 조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먹거리는 어쩔 수 없는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좀 적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수출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번 언론에 보도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유통은 국가 간의 유통들은 거의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또 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이후의 농업 부분의 변화들도 지켜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사무국장께서는 거창군 현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영향이 거창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농촌 현장은 지금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이제 농촌 인력 문제입니다. 일손, 예, 일손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다수가 이렇게 많이 입국도 제한되었고 출국을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거창은 지리적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대구에서 거창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농번기 과수 농가들, 화훼 농가들, 이제 여러 이제 농가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순재 그 전조합장이 말씀하셨지만 화훼 농가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네.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태도 지금 거창의 농가들 만나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그 농업 관련 이제 많은 체험 농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 농원들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실정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도 함안, 함양에서는 참 수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좋은 기류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지 어떻게 보세요? 그 메론 같은 경우 동남으로 나간 것은 우리 실제로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거기서 그 자체 자국에서 유통되어지는 과일의 종류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그쪽을 방문하게 될 여행객들 중심으로 좀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함양 같은 경우에 산양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생산량도 좀 많이 늘은 측면도 있거든요. 뭐 기농자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첫 선정량이 많지 않고 시장의 반응들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비층 파, 그다음에 또 출혈적 수출이 아닌 실질적 단가 파. 동남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멜론류의 가격들이 매우 쌉니다. 그게 과연 국내에서 하우스에서 보온을 내서 한 농산물로서는 수출의 경쟁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산양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런 시기에 수출하는 게 좀 적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확실한 것은 동남으로 수출하는 멜론 같은 경우에는 풍미는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들의 생산하는 수준들이 안전성, 품질 이 매우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어느 한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고 또 그 나라의 농산물 등의 타격을 적게 주면서 소비층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는 경남도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말씀하셨듯이 뭔가 구체적인 그런 지속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앞으로 도 지자체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이제 각국이 비상사태가 생기면서 항공편이 이제 지속적으로 차단되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항공편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운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롯이 이제 농민들, 이 수출을 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이제 부담을 주게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농식품부가 좀 빠른 속도로 이런 물류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는 딸기나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항공 수출비나 선박 비용에 대해서 네. 추가 지원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주춤했던 수출의 물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성과들은 다시 회복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일본의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파프리카 같은 경우 지금 농가들이 상당한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 전략 시장에 대한 그 부분들을 경남도든 우리 그 정부가 조금은 이제 판단을 달리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국내 어떤 수급의 보조 수단이 수출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수출을 염두로 하는 전략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수출 창구도 좀 단일화하는 고민들을 지자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냉정한 평가들을 통해서 향후 수출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말은 쉽지만 전 세계가 폐쇄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만으로 계획을 짜는 게 좀 모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우리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측이 불가한 형태들이 너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한 이 농민들은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요한 주체이긴 하지만은 이런 수출의 다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은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나 전문가들이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형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이런 수출과 내수 시장을 이제 새롭게 설계하는 부분들에 지금 숙제가 던져진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위기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코로나19가 좋은 자극제는 될 수 있다. 그 위기를 새롭게 극복하는 어떤 신선한 그 계획들을 좀 새롭게 개편하는 데 대한 통합적인 어떤 컨설팅 기능들을 강화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남도와 농식품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사무국장께서 몸담고 계신 이 거창 농업회의소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 성격이 지닌 기관에서 이 일을 또 함께 해주기에는 어떻게 무리라고 보십니까? 수출과 관련한 역할을 하기는 사실은 아직까지 지역 조직의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농식품부와 이제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같은 이제 정부 기관 그리고 농협 같은 조직 그리고 무역회사들에게 이 농민들의 어떤 현장의 애로점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어떤 그 고민들을 긴밀하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이 거버넌스 체계는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현장에 뿌리박고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 사실 좀 빈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행정 의존도를 좀 벗어나고 또 현장 농가의 애로점들을 해결하는 데 대한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떤 소통의 역할, 창구의 역할들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농산품의 경쟁력 그리고 수출판로 확보 문제는 뭐 늘 있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기로 좀 더 구체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일단 정책권의 힘이 필요할 거고 또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는 더 그런데요. 지난 5월 26일이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속해 있는 민주당 농업인위원회가 그 3차 추경에서 최소 6천억 원 이상의 농림수산 분야 피해 지원 그리고 4조 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이제 그 건의안을 당에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수출 품목 확대, 뭐 거래선 다변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찾기가 좀 힘들어 보이던데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외가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고 코로나가 이미 작년 12월에 터졌음에도 지난 2차 추경에서는
농업 부분에 관련된 코로나19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3차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들은 네. 정부에서 좀 구체성이 좀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 경정, 일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내용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재되는데 전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은 네. 좀 한 7천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등에 관련돼서는 본래 이거는 일반 추가 경정 예산에서 좀 확보를 해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되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 간의 농산물 이동 등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후에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 하려면 네. 그런 시기는 반드시 도래하게 돼 있고 그래 하려면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맞는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좀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 측에서의 요구는 당 측의 농민위원회에서의 요구는 농업 부분의 추경,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 편성도 시급하다, 네. 챙겨달라. 그런데 산업의 여러 부분에서는 지난 과정에서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서 네. 농업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일반 추가 경정 예산과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에 좀 반영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들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당면하게 시급한 것은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이나 이자의 지원에 관련된 문제, 정책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경영자금이 필요한 상금융에 관련된 문제, 네. 그다음에 학교 급식 등에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조직들이 상당히 이런 데 대한 피해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새로운 흐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꾸러미 농산물 판매와 박스비 같은 데 초기 자본에 관련된 지원, 바우처나 그다음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성을 올리고 경영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 농작업 대행 서비스 비용 같은 것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네. 농업에 대한 지원이 생산물적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에 영향을 끼쳐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신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추가 경정 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산 농산물의 중에서 축산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농촌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로컬에 관련된 문제, 로컬 농산물에 관련된 문제, 이후에는 또 뭐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병해충에 관련된 흐름의 형태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한 것들인지, 그다음에 이후에 농촌 지역에 끼치는 내용, 그러니까 이번은 코로나19에서 보듯이 다중이 밀폐된 장소가 아닌 농촌의 경관들이 일반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가는 사업,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실생활 삶들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 하기 위해서 그게 밑바탕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으면 이게 왜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냐 이럴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조금 생각하면 농업 부분의 기본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투입하는 것은 네. 이후에 사회의 흐름을 바뀌는데 부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도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김은규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이번 건의안에 기대하는 바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앞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저는 포괄적으로 좀 담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라든지 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역할, 책무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그 무게감 있는 고민들을 던질 수 있는 이제 추경 반영을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앞서 이제 그 주제로 이야기했던 수출 품목 관련해서도 이번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그 기대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직전에 우리 경남도가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지원했던 것은 이제 수출 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한 4억 8천 정도 지원한 것이 다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다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에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그 지원책들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고 그 어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농산물이 넘치면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하기에 좀 급급했고요. 또 지자체별로 어떤 형태로든 수출 관련된 예산을 책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수출을 진행했던 것. 그러다 보니 이게 장기화되지 못하고 단발성에 끝나면 외국의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들을 또 잃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정책들, 관련된 지원, 예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좀 이제 당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이런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네, 경쟁력 있는 수출품을 만들기 위한 그 자체 계획이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정부 차원의 지원도 물론 좋지만요, 민간에서 대비해야 할 것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힘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거창 산무 농업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적 농업이 추세고 또 코로나19 시대 수출 판로를 생각하면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무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자체 최초로 이제 이 소위 기초 단위의 공익형 직불제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요. 생장제라든지 촉진제,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산물을 적극 장려하고 또 그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지금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바라보는 시각 또 농촌 또 우리 농업의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이제 전환을 좀 했어요. 원산지에 대한 의존도보다 어떤 농산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이제 구입하느냐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거창군이 시도했던 산무농업 정책은 우리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이라든지 농촌의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시기적절했다 보고 이것이 결국은 신뢰성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국민적 신뢰감과 동시에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이런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이런 브랜드들 이런 어떤 정책들이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도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셨는데요. 농업 전문가이자 또 정당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농업 관련해서 어떻게 힘을 보태고 싶으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라기는 좀 민망하고요. 저는 이번에 농민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중요한 이 반영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나 경남도가 현재 우리 농업에 관련해서 그리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상당한 인적 자원과 자본을 투입함에도 그러하지 않다고 보고요. 산업 전반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도 타격을 받아도 저는 지금 과정에 드러나듯이 농업 부분은 타격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먹는 부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뭐 옷이 없거나 거주 주택 공간 이런 거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거는 부족함이 밀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수출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다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봐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수출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과연 수출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농업의 지금 앞에 정부부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농업의 규모화가 과연 세계적으로 경쟁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계화는 일정 정도 하되 규모를 키우는 것들이 경쟁이 있는지 이런 행정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현장의 농민 그리고 소비하는 도시의 시민들에게 유익한지를 먼저 중심에 두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당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순자 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부위원장, 김훈규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모시고 코로나19 시대 경남 농산물의 수출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농업인의 삶을 꾸리는 산과 들을 비롯한 대자연은 도시에 있는 우리에게도 터전이자 뿌리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헬로비전